네, 중도인데 일단은 그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앞쪽에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은 척하고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다 찾으셨어요? 그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이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 유다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본문이나 유다서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딱 이 1장 11절, 12절, 13절을 딱 읽으면서 제가 상담하고 강의하고 집회할 때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딱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무조건 처음 설교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중독에 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지만 전체적으로 개론만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개론적으로 전체적인 개론만 제가 짚어드리고 질문이 아마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미나라는 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잘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장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세미나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같이 소통을 해야 좀 풀리는 것도 좀 풀리고 네, 오랫동안 좀 기억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는 강의를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잘 대답하는 분은 이 상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지금. 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된 거에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이야기만 들어도 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띄어지면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었을 때는 뭐 웃음이 없는데 이렇게 돈만 봐도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우리 이한민 집사님, 네,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오십시오. 중독자들은 먼저 줘야 돼. 중독자들은 치유가 줘야 돼. 자, 제가 어디 가든지 초등학교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도. 자, 여러분은 중독의 성향이 있거나 나는 중독자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분은 잠깐 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난 중독자다. 중독의 성향이 있다. 네, 손 내리세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중독에 걸렸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되게 건강한 분들이다. 근데 내가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중독이 있는데 중독의 성향이 있는데 손을 안 든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시겠죠? 그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지 같은 인간아. 네. 그죠?
이게 손을 안 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손을 안 든 사람은 이중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도 건강한 친구는 너 중독 있어 없어? 그러면 건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중독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장난으로 대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로 아이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유치원 아이들한테 니네가 죄인인 것 같아? 그럼 유치원 아이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진짜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뭐 했어? 요번 주도 욕했어요. 요번 주에도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다 알아요. 유치원만 돼도 초등학교 이 저학년 아이들도 너 중독 있어 없어? 그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그것을 아닌 척하면 우리 이중생활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들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 부모가 다 중독자들이에요. 부모들이. 그래서 부모가 중독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독에 관한 책을 처음 쓴 책이 중독 A to Z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챕터 2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냐? 중독자들을 상담해 보면 다 부모들이 중독자이거나 아이들을 중독으로 몰아간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거 보면 아빠가 좋아하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죠?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걔가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부모님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홍어를 좋아하는데 부모가 홍어를 먹으러 많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의 부모의 자녀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50%가 중독률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중독이라서 아이가 100% 중독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중독이면 그 아이에게 나올 수 있는 중독의 율은 0%도 있고 25%도 있고 50%도 있고 100%도 있지만 그게 평균적인 가정에서보다 50%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중독이니까 너도 중독이야 이 공식이 아니라 부모가 중독이 아니라도 아이들은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독의 성향으로 깔려 있으면 그 아이는 그 중독의 성향을 갖고 중독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중독의 다른 말이 무엇이냐면 중독은 결핍이라는 말이에요. 결핍. 결핍이라는 말이 중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한민 집사님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답을 모르시면 답을 작게 하세요. 네, 제가 답을 다 알거든요. 근데 본인도 황당하고 주변 사람도 황당하고 우리 주님도 황당하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더 마시고 싶다고 얘기할까? 주님도 깜짝 놀라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인간을 깜짝 놀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질문들은 답을 제가 다 알아요. 네, 제가 중독책을 나도 정말 중독일까 청소년 책도 썼고, 네, 우리 아이 중독 심리백과라는 책도 썼고,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중독 예방본부에 제가 공동대표로 있다가 좀 바빠져서 지금은 그냥 전문 강사로만 강의만 하고 있으면서 중독의 그 대안에 대한 책을 이제 저희가 중독에 관한 책을 이제 크게 2권을 좀 두껍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적인 대안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중독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크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네. 자, 우리가 이 중독에 대해서 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런 모체가 되면 아이들은 그 모체 가운데서 그냥 중독의 성향을 갖고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90%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목사님, 친구.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친구 때문에 영향이 없진 않았어요. 친구 때문에 영향이 26.2% 정도, 2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율은 훨씬 더 50.2%는 뭐냐면 호기심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고
그것을 지속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 때 중독적인 성향이 짙어지게 되고 그 보상을 통해서 중독으로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0세에서 2세의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생활하는 친구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0세에서 2세. 예. 46% 정도 된다 그래요. 46%.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46%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46%. 그러면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친구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네, 92% 정도 되세요. 네. 근데 왜 틀린 답인데 자꾸 크게 얘기하시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간. 네. 92%.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평균적으로 92%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갖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세에서 2세인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면 그렇게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가면 미디어를 안 할까요? 훨씬 더 많이 하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92%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게임을 안 할까요?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독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 답을 해줘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독은 이렇게 조금 노는 게 중독이 아니라 중독은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안 하는데 집에 안 들어가셔서 그래요. 혹은 아이가 뭐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 92% 아이들이 다 게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90% 이상의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1시간만 할 것 같아. 그죠? 예.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집에서는 법이니까. 그쵸? 우리 엄마들이 뱀 소리 내면서 엄마가 얘기했지, 그만하라 그랬지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 때 나타났던 그 뱀의 모습의 형상을 리얼리티하게 보여주면서 그 심판의 주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시간만 한다고요. 그죠? 왜냐? 그렇게 더했다가는 고난주간에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치려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게임을 1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거룩한 PC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PC방에 갈 돈은 어디 있나요? 헌금으로 주었던 것을 반땅 PC방에 건축 헌금, 마우스 헌금, 키보드 헌금, CPU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교회는 이만큼 크면 됐다. 다른 데 투자하자. 그래서 제2의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PC방에 갑니다. 네. 근데 왜 PC방에 가냐? 집에도 있는데 집에는 핍박하는 엄마가 있다. 아빠도 당할 수 없는 엄마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당하랴?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PC방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시간 게임하는 아이는 그 다음 몇 시간으로 가면 2시간으로 갑니다. 2시간 게임하는 몇 시간으로 갈까요? 4시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맞춰요. 중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강의하기가 되게 편해요. 요즘에 아이들이 다 자기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순간 다 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까지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 중독 선생님들이 와 계시니까 애들이 그냥 답을 다 알려주세요. 네. 16시간 하면 그 다음 몇 시간으로 갈까요? 32시간. 32시간 원합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할렐루야! 막 외쳐요. 그래서 제가 놀렐루야! 그러죠. 이 지옥의 불쏘시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이들은 중독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2시간에 갖고는 마음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으로 갑니다. 4시간 하면 8시간으로 가요. 그래서 8시간 하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8시간만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16시간으로는 바로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면 10개 있는 사람도 있고 3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5개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별반, 도찐개찐
5개의 항목에 체크한 사람은 한 주나 한 달 뒤에는 7개로 갑니다. 7개인 사람은 한 주나 한 달이 지나면 9개로 갑니다. 왜냐? 중독은 강력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은 있어 나오는 문은 없거든요. 나오는 문은 없어요. 중독은 늪이라고 얘기해요. 늪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빠지면 허우적댈수록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중독은 우리가 덫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덫. 여러분 덫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덫은요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기운을 빠지게 하면서 죽게 하지, 덫에 한번 딱 걸렸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그죠? 중독이라는 게 딱 그거예요. 중독이 뭐냐면 아이가 중독에 걸렸는데 공부를 해요. 아이가 중독에 걸렸는데 학교를 다녀요. 아이가 중독에 걸렸는데 회사 생활도 해요. 아이가 중독에 걸렸는데 교회도 가요. 아이가 중독에 걸렸는데 부모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 얘가 괜찮구나 하는데, 중독은 덫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이 아이가 5년 10년 뒤에는 초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상담도 이렇게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이제 자위 중독에 빠져있는 초등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도 자위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은 하루에 자위를 여러 번을 해요, 여러 번. 그래서 밤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괜찮았는데 10대인데 체력이 안 돼서 학교를 지각하거나 학교에 가서 조는 거예요. 근데 중독은 모든 것이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중독은 예를 들어서 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술을 처음부터 한 병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 정도 마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한 병을 마셔야 돼요. 그죠? 근데 몇 년이 지나면 한 병 갖고는 안 돼요. 그죠? 몇 병을 마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신 분이 이제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대구에서 이제 중독 회복 치유 모임이 있어서 제가 크리스마스쯤에 한번 가서 밥을 사겠다 그래서 밥 사고 거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있으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좀 마셨대요. 여자분인데 몇 병을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7병 마셨대요. 여자분인데. 근데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런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의사분이 열어서 보니까 알코올이 체내에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암에 걸린 건가? 하고 그날로 술을 끊었는데 진짜 술을 끊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독, 치유, 회복, 가족 모임인데 누가 중독이냐면 자긴 중독에서 나왔는데 자기 아들과 남편이 중독자가 돼 있는 거예요. 중독자는 내가 중독자이면 내 주위 사람들을 다 중독자를 만들어야 편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다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술을 편하게 마시니까.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게임을 하자고 얘기하고 계속 게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박도 청소년 도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걸 맞추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청소년 도박률이 얼마나 될까요? 25 나왔습니다. 또?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 청소년 도박률이 2018년에 몇 프로가 나왔냐면 42%가 나왔어요. 42%. 근데 이 도박이나 모든 중독은 그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 지나면.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뉴스에 나왔을 때 2019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도박률이 몇 프로냐면 48%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도박을 할까? 라고 하는데, 여기 전라도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네네, 손 내리세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도박을 훨씬 더 잘합니다. 다른 도보다. 네. 전라도는 몇 프로가 나왔냐면 60.6%가 나왔어요. 왜 전라도가 높냐면 전라도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토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청소년들은 스포츠 토토 알아? 그럼 대부분 중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은 스포츠 토토를 되게 잘 알아요. 친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그래서 전라도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 토토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도박 사이트예요. 그러면 스포츠 토토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네, 합법입니다. 네, 합법이에요. 나라에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합법적인 건데, 합법 사이트에서는 5천만 원 이렇게 베팅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10만 원, 20만 원 하려면 베팅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불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불법 사이트가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다 불법 사이트에서 가능하지 합법 사이트에서는 불가능해요. 베팅도 낮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가서 도박을 하는데 스포츠 토토가 한 해에 쓰이는 그 자금이 3조 4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서울 도심에서 한 5조 정도 집에 있으니까 놀라지 않으시는데 다른 데 가면 막 놀래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먹튀라 그래요. 돈을 잃을 때는 놔뒀다가 돈을 크게 따면 튕겨져 나가요. 그럼 이거를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IP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해외에 있을까요? 해외에 있죠. 그리고 내가 도박한 사실을 고지했기 때문에 도박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도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도박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IP를 찾아달라 그러면 절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500개에서 1000개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왜 이런 도박에 경험을 갖고 도박에 더 많이 빠지냐면 여기서 42%, 48%라는 것은 단지 스포츠 토토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박도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뭐 동전 도박부터 시작해서 뭐 카지노 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박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했던 것을 물어봤을 때 48%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이 스포츠 토토가 왜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가냐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 토토를 베팅을 하면 베팅의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에게 돌아와요. 자, 이 금액을 맞추시는 분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내가 10만 원을 베팅을 해서 여러 게임을 이 팀이 이길 거야, 이 팀이 이길 거야, 비길 거야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맞추면 얼마가 떨어질까요? 스포츠 토토에 얼마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60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나왔습니다. 300 나왔습니다. 1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떨어지냐면 8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예. 그러면 청소년이 10만 원으로 800만 원을 한번 손을 딱 거머쥐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예, 저쪽 뒤에 계신 분이 요번에 부업을 찾았다. 이런 복음을 들은 것처럼 이 중독 세미나가 굉장히 유익하구나.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하시는데 그럼 아이들이 3만 원을 베팅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섬기면 한 저녁 7시 정도 되면 문자가 와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막혀서 안 되는데 10,000원만 보내주세요. 그럼 이게 저한테만 왔을까요?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냈을까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밤에 할 도박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빚을 지는데 이거는 뉴스에도 나와요. 뉴스에도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평균적인 빚이 얼마냐면 500에서 1500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이. 그러니까 적게 하는 친구는 뭐 200도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친구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친구들도 많다. 왜? 이거 한번 탁 열리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터지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해서 베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도박 중독인데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드님이 왔어요. 와서 상담하는데 어떻게 스포츠 토토를 하게 됐냐?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개척을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을 아버지에게 달라기는 참 미안하고 자기도 개척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돈을 굉장히 아껴 썼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운동선수를 하던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좀 알겠죠.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스포츠도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스포츠도 이렇게 승패가 다 먼저 나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그때에 승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현역 친구가 스포츠를 했던 친구에게 오늘 누가 이길지 결과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토토로 돈을 꽤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토토를 놓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견했냐면 엄마가
교회 물품을 몇십만 원짜리를 결제해. 그런데 엄마 인터넷으로 하면 더 싸. 나한테 돈 줘. 근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너 왜 물건이 안 오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씩 빚을 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독에 걸리면 한번 부모에게 걸리면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독은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은 손으로 도박을 하다가 손을 잘라도 발로 도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중독 세미나를 뭐 오륜교회라든가 네, 온누리교회라든가 또 부전교회 뭐 큰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하고 그 태백, 정선 이쪽에서도 우리가 중독 전문가들하고 중독 세미나를 했는데 그 태백에서 할 때 그 태백시 태백대학의 중독 교수님도 오고 거기에 중독하면서 이제 홈리스인 사람들도 케어하는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한 번 더 하면 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갖고 갔던 차를 팔아서 나중에 자기 장기를 담보로 도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박은요 죽을 때 끊는 게 중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그게 한 번 중독화되면 공부가 안 돼요. 한 번 중독화되면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중독 회복의 치유 프로그램에 회복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1단계가 뭐냐면 내가 파워리스, 힘이 없다라는 거,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1단계인데 그 1단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나머지 치유에서 거의 다 치유가 돼요. 근데 1단계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우울증 굉장히 많아요. 약 먹는 사람들, 상담받는 사람 아마 여기에도 아마 계실 거고 가정 중에 그런 사람 많을 건데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워요. 그죠? 공황장애 왔을 때 내가 공황장애 왔어요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그죠? 예. 근데 중독자는 내가 중독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걸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누군가 발견해 줘야 되는데 이미 발견했을 때는 그 밑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언제 내 아들이 내 딸이 중독인 걸 발견하냐면 완전 중독에서 상중독일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치유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이 남자 아들이 대학생인데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는데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잘 갔는데 대학교가 됐는데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독인구나 알았어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게임을 한 거야? 중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는 몰랐지만 엄마 아빠가 잘 때 얘는 쓱 일어나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자잖아요. 그죠? 학교에 다 자요. 요즘 아이들은 학원 다 보내고 과외시키니까 다 학교에서 다 자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에 가서는 애들이 다 자니까 자기도 자고. 근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대학교에서는 아예 대놓고 학교를 안 가면서 들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 네. 왜 돈을 주면 안 되냐? 중독자는 돈을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걸 갖고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절대 중독자는 돈을 주면 안 돼요. 자기가 벌어서 멀게끔. 그래서 경제관념이 있고 사회관념이 있고 내가 뭔가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빨리 주어줘야 중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갔던 곳은 편의점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다 빠져갖고 2시간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중독자들은 게임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 몇 시간씩 하는 친구들은 근육이 다 빠져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2시간 만에 서 있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충격, 부모님도 충격, 그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도 충격.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못하겠지만 다시 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홀에서 피자를
이렇게 서빙하는, 홀에서 배달이 아니라 홀에서 서빙하는 거를 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학교는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공부해야겠다 해서 지금은 네, 직장 생활도 좀 했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는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중독자인지 중독자 아닌지를 체크하려면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면 중독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얘가 11시에 규칙적으로 잔다. 얘는 굉장히 건강한 친구예요. 예. 근데 11시에 자는 걸 보고 부모가 깨워서 걔가 뭘 하는지를 확인 못하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밤에 화장실을 가는데도 얘가 자고 있고 11시에 잔다. 굉장히 규칙적이다. 근데 12시를 넘어서 잠을 안 잔다라는 건 중독자라는 얘기예요. 예. 자,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몇 시에 자는 줄 아세요? 몇 시에 자요? 예? 그렇죠. 아침에 자죠. 아침에 자요.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어떻게 잠을 자나?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저녁에 어떻게 잠을 자나? 그래요. 네. 그래서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10시족, 12시족, 5시족이란 말이 있었어요. 신조어인데 코로나 때 학교 안 갔잖아요. 대학생도 그렇고 아이들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은 10시에 일어나 주는 거예요. 눈을 떠주는 거예요. 부모가 있을 때. 그게 10시족이에요. 12시족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도 뭔가 먹어야 되니까 12시족이 이제 12시에 잠깐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5시족은 뭐예요? 오전 7시, 9시까지 깨어 있다가 잠자고 학교 안 가니까 5시에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아이들은 10시, 12시, 5시 일어날 만큼 밤새면서 잠을 안 잤던 거예요. 근데 부모만 몰랐던 거지.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도 안 깨워도 되니까 얘가 언제까지 자나, 잘 때까지 한번 놔둬야 되겠다 보니까 10시, 12시,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를 청년부 예배로 대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목사님, 바로 망해요. 11시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은 없어요, 요즘에. 11시에 자지. 11시에 누가 일어나요, 목사님?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새롭게 담임이 돼서 청년부를 부흥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부흥하고 싶으면 청년부 예배를 3시, 4시, 5시, 9시 저녁에 열면 그때 일어나신다고 그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중독의 하나가 뭐냐면 불규칙한 숙면이에요, 숙면. 네. 그래서 뭐가 뭐냐면 불규칙한 숙면이 오기 때문에 몸이 깨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1년에서 5년 동안 중독에 걸린 친구들은 몸이 근육이 다 빠져 있고 굉장히 몸이 나약해 있다. 저쪽 영주에 있는 시골에 있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권사님이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상담을 받는 거지. 아드님이 와야 상담이 돼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가 대부분 상담받으러 안 오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원해도. 그래서 저쪽 강동에서 집회가 있는데 저녁에 온 거예요. 진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들이 도박을 하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아빠가 그 시골에 있는 걸 다 팔아갖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30대 초반의 친구였는데 동대문 쇼핑몰에서 자기가 이제 사장이 돼서 사람들 몇 명 직원해갖고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근데 스포츠 토토에 빠진 거예요. 또 빠져갖고 빚을 졌는데 사채까지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빚이 얼마였냐면 3억이에요, 3억.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을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영주에 와서 거하면서 엄마가 상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상담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스포츠 토토 1년 동안 하면서 잠 3시간 이상 자본 적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장이고 돈이 있으니까 스포츠 토토에 베팅을 크게 몇십만 원씩 하면서 하루에 얼마까지 따봤냐 그러니까 2천만 원 땄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을 따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4천만 원을 하루에 잃어봤어요. 잠이 잘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도박이나 중독은 따도 잠이 안 오고 이뤄도 잠이 안 와요. 왜? 이 중독이라는 거는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작용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쉬어야 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역사를 해서 일을 해서 우리를 쉬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게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중독자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맥박이 막 뛰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의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작용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의 단계가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핸드폰 할 때 야! 핸드폰 하지 마! 그럴 때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컨트롤 선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엄마가 야 와서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하는데 그 단계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무서운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금단현상이라는 거예요. 금단현상. 금단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게 하면 그게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방문을 딱 열고 게임 그만해! 딱 하는 순간 거기 게임기에서 낫을 던지고 총을 쏘고 뭐 창을 던지다가 그걸 멈추는 순간 누구에게 던지고 싶을까요? 부모. 그렇죠? 예. 그래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총을 쏘고 내가 여기서 공격을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재밌게 이걸 하고 있는데 나의 왕국에서 내가 왕으로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나를 멈춰. 나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춰?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막 깨워요. 그때 활짝 웃으면서 왜 깨웠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아씨 나 지금 정말 이러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게 중독자도 딱 이거예요. 중독자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즐기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멈춰? 금단 현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핸드폰을 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교회 끊었어요. 오늘부터 교회 끊었어요. 왜요? 금단 현상을 이렇게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놓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금단 현상이라는 게 중독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네.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거.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고 계속 급발진이 돼서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차를 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그죠? 근데 중독이 바로 급발진. 나도 모르게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무리 내가 사이드 기어를 잡아도 멈추지 않는 거. 그래서 오히려 멈추면 금단현상으로 더 초조해지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중독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중독의 또 한 가지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중독에서 아주 무서운 건 뭐냐면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요 정도의 술을 마실 때는 알딸딸하니 도파민이 충분히 쏟아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한 병을 마셔도 도파민이 충분히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병, 3병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옛날에 1시간만 해도 굉장히 만족했는데 왜 더 하려고 그러지? 내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에는 내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 2시간 했으니까 다음에 4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난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경 평소에 안 읽다가 5장 읽었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 되겠어. 내가 5장 읽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 필요 없을 것 같아. 막 기도를 막 2시간을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달은 쉬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예. 이 내성화가 일어나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거에는 중독이 잘 안 돼. 막 정신을 막 차려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거 아니야? 여보,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광신 좀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나 안 부르신다.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는 열심히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무나 안 부르셔. 아무나 선교지 안 보내요. 네, 선교지 다 망치려고요. 하나님 아무나 부릅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막 부르시면서 막 주여! 외쳐도 다른 사람 데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네. 이 내성이라는 거. 좋은 거에는 내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안 좋은 거에는 내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게 호기심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이 마약 상담소를 연 분이 미국에서 젊었을 때 20대에 자기가 마약을 경험을 해봐요. 마약이 뭔가 하고 흔하니까 미국에는. 예. 지금은 캐나다랑 미국은 마리아나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코카콜라, 마리아나 과자, 마리아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는 합법이 아니었지만 호기심에서 마약을 했는데 이분이 이 26년 동안 정신병원을 몇 번을 가냐면 11번을 정신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11번째 정신병원을 가면서 내가 왜 정신병원에 가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마약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마약을 끊어요, 이분이. 그리고서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 26년이 날아간 거죠, 인생이. 26년이 날아가서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마약하는 사람이 꽤나 많은데 상담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상담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은 한 번 빠지는 것이 호기심이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내성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남에 아이들 캔디에 마약 성분을 넣고 아이들의 물 속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나눠줬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런 거는 강남에만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시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맛을 봐도 다 인내하고 넘겨요. 근데 강남의 아이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가난하면 감사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빠질 수가 없어. 긁어 모아도 돈이 안 돼. 그죠? 근데 강남에 왜 캔디와 물속에 마약을 타서 무료로 나눠줬을까요?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아이들은 그 대가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이 내성화를 알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제 마약이 훨씬 더 쌉니다. 여러분, 담배가 비쌀 것 같으세요? 마리화나 한 대가 더 비쌀 것 같으세요? 마리화나가 훨씬 더 쌉니다. 미국에서 담배는 얼마일까요?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담배는 8불에서 12불 정도 해요. 그쵸? 근데 마리화나는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그래서 몇 불이면 되는 거예요. 마약거리가 있는데, 캐나다의 헤이스팅 스트리트라고 밴쿠버에 가면 마약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자기 몸을 얼마에 파냐면 3불에 팔아요, 3불. 3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600원이에요. 3,600원에 자기 몸을 팔아요, 여자들이. 왜 3,600원에 자기 몸을 팔까요? 예, 마리아나 이 약물을 3불만 있으면 주사 한 대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한 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알코올도 돈이 있을 때는 알코올 좋은 거를 마시지만 중독자들은 돈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중독자들은 싼 알코올을 마셔야 돼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알코올이 싼 게 뭐냐면 수술하기 전후에 닦는 소독제, 그게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그게 몇 도일까요? 알코올 60도 정도 돼요. 60도. 60도에 되는 알코올을 중독자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타들어갈까요? 타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걸린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데다가 소독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아이의 눈에 소독제가 들어가서 아이의 눈이 각막이 망가졌다. 이 얘기 들으셨죠? 그 소독제의 알코올이 몇 도인 줄 아세요? 70도예요, 70도.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면 이게 눈이 망가지고 다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독제도 알코올이거든요. 60도의 알코올인데 싼 거를 사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홈리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사서 마시는 거예요. 중독자는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독자의 특징은 내가 중독된 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딕션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딕션은 라틴어의 아디코에서 나왔는데 이 아디코의 뜻이 바치다, 헌신하다, 포기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나의 모든 시간과 돈을 중독에 할당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독됐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분이 막 차 막 태워주잖아요. 오빠 반대 방향인데, 그러면 그 오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빠는 말이야, 운전을 위해서 태어났어. 지구 반대편까지 태워주고 말겠어. 이런 오빠랑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태워달라 그러면 차를 판다 그러죠. 그죠? 네가 알아서 가라. 대중교통도 있는데 너 너무 뚱뚱하다. 걸어다녀라.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 너 때문에 공해가 너무 심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뭐래요? 사랑하니까 별까지 따다 준다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독에 걸리고 사랑에 빠지면 할당하고 바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도 중독이 되면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독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죠. 예. 믿지 않는 부모인데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저한테 상담 괜찮냐고.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목사님 좀 상담이 필요하고 나도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스포츠 토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40만 원을 달라 그랬대요. 용돈으로. 그래서 할머니가 뭔가 필요하겠지 하고 큰 돈이지만 4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주일 만에 30만 원을 또 달라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스포츠 토토에 중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아이가 이제 일반 상담소를 가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언제 도박을 했나 이렇게 도박한 시간을 딱 추적을 하니까 상담소로 가는데 차 타고 있으면서 뒤에 앉아서 도박을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차 타고 오면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뭘 생각했냐면 이 아이는 단순한 상담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얘를 자기 믿지 않지만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케어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좋은 교회도 좀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면 좋겠고 자기 아이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조언을 좀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중독이라는 거는 때를 가리지 않고 돈을 가리지 않고 내가 중독된 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독을 상담하면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술 중독도 무섭고 도박 중독도 무섭고 음란 중독도 무섭고 많이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중독이 뭐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어떤 중독이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예? 미디어 중독이 가장 무서워요. 이 미디어 중독이 중독에서 가장 도파민이 강력하고 끊임없이 나오고 매여있게 된다. 좀 미디어 중독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카톡 하세요? 카톡? 네. 그 카톡을 울림으로 하신 분들은 미디어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는 무음 처리해 놓으셔야 돼요. 뭐냐?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카톡 문자 울리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딱 착용하고 있는 거는 날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화려하고 멋진 것 같죠? 이게 나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디어 중에서 가장 중독자로 미디어 중독을 만드는 게 뭐냐면 틱톡이 1분짜리잖아. 1분 안 되는 거잖아요. 1분 미만이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틱톡 저게 되겠어? 그런데 엄청 잘 됐죠? 그래서 누가 따라합니까? 네. 유튜브에서 쇼츠를 만들어냈죠? 대박이 났죠? 인스타에서 릴스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또 릴스를 만들어냈죠? 이게 뭐냐? 중독이라는 것은 짧게 치고 나갈 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도박이 카지노의 도박도 잘 되지만 이 핸드폰의 도박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수록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박을 했는데 10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세요. 그건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 도박은. 그죠? 주 앞에 나가서 내가 결과를 보리라. 나의 후손이 그건 주식이에요, 주식. 그건 해도 돼. 10년 뒤에 나오니까, 20년 뒤에 나오니까. 근데 도박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도박은요, 10초, 5초, 몇 초 사이에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면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5천만 원만 베팅했으면 내가 이거를 지금 100만 원 해갖고 200배가 나왔는데 내가 5천만 원만 했으면 내가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도박을 한 사람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도 12년 동안 도박을 하면서 중독자니까 깊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니까 못 끊겠죠? 네, 목사님. 맞아요. 제가 돈을 따면 그걸 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전을 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그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쳇바퀴를 돈다라는 거예요. 따도 하고 잃어도 하고 결국에 이게 계속해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을 하면 이렇게 따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잃으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도박이에요. 네, 절대 도박하는 사람들 모르죠. 왠지 아세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다음에는 된다.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난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미혼모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를 저희가 줌으로 선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영어 상담 때문에 그런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중독이었던 거예요. 도박 중독. 20년 동안 도박 중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부모님도 안 도와주고 친구들도 안 도와주고 더 이상은 이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빚이 얼마나 있냐 그러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도박으로 6천만 원을 따서 6천만 원을 갚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250만 원짜리 사채가 하나 있고 200만 원짜리 사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450만 원을 한 번에 갚아버리면 사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한 번 빌려줘 봤을까요? 안 빌려 봤을까요? 빌려줘 봤죠. 갚아줘 봤죠. 근데도 20년 동안 계속 하니까 더 이상은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50만 원의 사채의 이자가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은 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만 원 사채 이자 얼마? 50 나왔습니다. 1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250만 원에 대한 사채 이자는 한 주, 사채는 한 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당 나옵니다. 주당. 그래서 250만 원의 사채는 한 주에 40만 원씩 나와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160만 원. 1년이 되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근데 그게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년에 4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사채인 거예요, 사채. 네.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채에 손을 대면서까지 도박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내가 돈을 딸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삼성역을 거닐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게임 중독자예요. 그래서 40대 초반인데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직장도 안 다닌대요. 아이가 아빠 놀아줘요. 그런데도 놀아줄까요? 안 놀아줄까요? 안 놀아줘요. 중독자는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시간만 생각해요. 그래서 중독자는 좀 이기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독자의 특징, 제가 11절에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이 사실 중독자에 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 12절에 보면 중독자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는 배를 빠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중독자는 가정의 식구들을 다 빠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중독자는 자기 것만 생각해. 자기 시간, 자기 중독에 빠진 도박, 술 이런 거 다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근데 중독자는 정작 있어야 될 물이 없다라는 게 중독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가을나무는 가장 뭐가 많아야 돼요? 열매.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중독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거친 물결. 물결은요, 여러분, 요만한 물도요, 거칠어지면요, 내가 마실 때 거칠어지면 내가 죽습니다.
네, 숨을 못 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자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중독자는요, 부모를 미치게 만들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힘없는 노인도 중독자는요, 가족들을 다 미치게 만들어요. 거친 물결로 다 죽게 만들어요. 소용돌이 쳐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중독자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 그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중독자로 양산하고 싶지 않으면 자녀에게 뭘 질문해야 되냐면 너 중독에 걸렸어? 안 걸렸어?를 계속 체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 이빨 닦았어? 안 닦았어? 체크해 주면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빨을 체크를 안 해줘요.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거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선택을 주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한테 너 국어 공부할래, 수학 공부할래, 영어 공부할래, 네가 선택해 하는 부모는 바보 같은 부모예요. 그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선택은 컸을 때 너가 이과를 갈래, 문과를 갈래, 너가 대학을 갈래, 공장을 갈래, 네가 유학을 갈래, 네가 선택해. 나이가 들었을 때 선택을 주는 것이지 아직 전두엽이 개발이 되지 않은, 발달이 되지 않은 아이한테 네가 알아서 교회 갈 걸 네가 선택해, 이 부모는 바보 같은 부모다. 마찬가지예요.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독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너 꿈이 뭐야? 아직 꿈이 없어? 괜찮아, 꿈이 없어도 돼. 너 꿈이 뭐야? 괜찮아, 아직 없어도 돼. 하지만 유리하는 별들, 방향성이 없는 별이 아니라 너가 요리사가 되든 외교관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백수가 되든 너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너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걸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그걸 물어봐 주는 부모와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겠지. 혹은 유리하는 별들도 무섭지만 그 별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데다 갖다 두려고 하는 부모도 굉장히 무서운 부모예요. 그죠?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스스로 알고 가면 그 아이의 공부와 삶과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집회나 우리 대학생들 집회할 때 처음 메시지는 저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없이는, 가야 될 방향성이 없이는 중독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시꺼먼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꺼먼 물. 이 시꺼먼 물을 빼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꺼먼 물을 부어야죠.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 깨끗한 물을 언제까지 부어주냐면 이 깨끗한 물이 넘쳐 흐를 때까지. 그러면 넘쳐 흐르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더러운 물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중독을 빼려고 우리가 계속 중독, 너 중독이지 하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면 중독이 아닌 너의 방향성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가면 중독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커피를 예전에는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많이 마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게이샤 뭐 이런 커피 마시면 커피가 괜찮네. 이거 괜찮네. 맛을 한번 보면 믹스 커피를 마시라고 해도 내가 게이샤를 마셔본 사람은 좋은 커피가 참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구나. 그걸 마시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믹스 커피를 자연적으로 없애주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식당을 했어요. 식당. 그래서 저희 집에 콜라를 이렇게 재워놨어요. 환타, 콜라. 근데 제가 어느 날 순간부터 밤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콜라를 한 병을 따서 먹고 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요구르트를 사다 놓고 밤에 요구르트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콜라를 안 마시게 되고 나중에 요구르트를 안 마셔도 밤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중독자를 빼낼 때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런 강의는 사실은 자녀들하고 같이 들어야 돼요. 왜냐? 부모가 이제 들으면 넌 중독자다 이거사. 내가 딱 보니까 넌 딱 얼굴 자체가 중독이야. 네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고 넌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래 우리 집안은 망한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중독의 치유는 정제를 한다고 해서 중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중독자를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지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도와주면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붙잡아서 간다고 해도 다시 원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중독에 걸린 세월이 5년, 10년이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세월도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1시간 이상 강의를 했는데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받고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것들이나 네네. 마약도 좀 네. 네네. 마약은 좀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똑같습니다. 마약도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옛날에 50만 원인데 지금 최근에 조사가 53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클럽, 술집 있죠? 여기 강남의 술집, 클럽. 거기에는 다 마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버닝썬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버닝썬 사건. 거기에 버닝썬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마약이죠.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약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큼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는 마약의 중독자만 53만 명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아이들에게 마약을 타서 준다라는 게 우리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는 친구들 있죠. 네, 저도 유학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한인 아이들 모여 있는 방에 가면 이 굵은 마약이 있는데 굵은 마리아나를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다 마약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었는데도 근데 그걸 같이 안 하면 왕따를 시키니까 뭐 도시도 그렇고 아이들 한인 사회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도 유학한 친구들은 마약을 되게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지금은 한국도 마약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 나라다. 그래서 마약도 마찬가지로 한번 맛보면 그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했던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약을 한 번 맛보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그 말이. 마약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끊을 수 없다는 거는 이 맨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마약을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맛집 어때요? 멀어도 막 차 타고 가잖아요. 그죠? 막 줄 서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교회 줄 서라 그러면 교회 바로 옮겨버리는데 어디 근처에 좋은 교회 있나 막 홈페이지 막 알아보는데 맛집에 가서는 1시간, 2시간 기다리잖아요. 왜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맛집의 맛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한번 맛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주면 되게 위험한 게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아이들의 인지력과 사고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2016년에 국어 평가의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으라 그러면 글을 해독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국어보다 영어, 수학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 무슨 과목? 국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국어가 외계어 같아. 어려워요. 왜요? 한 지문에 엄청난 글밥이 들어가 있고 거기 문제가 막 있어요. 아이들은 미치는 거죠. 왜요? 유튜브는 말풍선, 뭐 특수음, 뭐 효과, 뭐 사운드, 장면, 촥촥촥 설명 뭐 얼마나 기깔나게 해줘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검색하는 거랑 우리가 다 시대별로 검색의 툴이 다릅니다. 10대는 맛집을 뭘로 검색할까요? 예, 10대는 맛집을 유튜브로 검색해요. 유튜브로 어느 집에 가야 될지 검색해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나라고. 예, 그분은 연령이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예, 그죠? 예. 자, 20대는 맛집을 뭘로 검색할까요? 인스타로 검색하죠. 네. 30대는 뭘로 검색할까요? 예, 30대도 인스타로 합니다. 네이버 세대는 40대부터 들어가죠. 네네. 그죠? 40대 벌써 네이버 그렇죠. 내 세상이야 나오죠. 다음 사용하시는 분 있죠? 이제 곧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음을 봐야 되는 50대는 대부분 다 다음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60대는 뭘로 검색할까요?
요 시대는 전화합니다. 그래 왔어 여기야. 잘 안 들려. 그죠? 지하철에서 맛집 앞에서 전화 통화합니다. 70대부터는요. 예, 데려다 주십니다. 예, 자녀들이. 그죠? 검색하지 않죠. 시대별로 이 툴이 달라요. 맛집을 찾는 툴이 많이 다르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전두엽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아이들의 뇌파를 검색했는데 미디어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의 전두엽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축두엽은 1도 움직이지 않아요. 1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전두엽은 1도 움직이지 않아요. 뇌에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뒤에 후두엽, 파충류가 먹이를 보고 확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여러분 전두엽을 사용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미사일을 쏘겠나이다. 이런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죽여.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엽만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후두엽만. 뇌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인류의 뇌를, 포유류의 뇌를 파충류의 뇌로 만들어버리는 게 미디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학교에 똑같은 학년 12살 아이인데 미디어에 중독된 뇌와 엄마 아빠가 같이 아침마다 책을 읽는 아이의 글씨를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딱 보여주는데 엄마랑 아빠랑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아이는 누가 봐도 한석봉에 와서 쓴 것처럼 아주 글씨를 이쁘게 꽉 채웠어요. 한 바닥을 다. 일기를 쓰는데. 근데 미디어에 중독된 뇌는 한 바닥에 글씨가 한 몇 줄인데 듬성듬성 외계인 글씨처럼 이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2살인데 미디어에 중독된 애들은 이 활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고 쓰고 싶지 않은 글자로 인식하고, 미디어를 안 본 사람들은 이 뇌가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뇌가 된다. 여러분 구글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죠? 그 구글의 실리콘밸리의 구글의 직원들의 자녀들의 70%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구글 직원들은 핸드폰에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절대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영화 만든 분 알죠? 그분은 자기 자녀에게 영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영화가 뇌에 주는 충격이 엄청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가 24프레임 이렇게 얘기할 때 1프레임에 1초에 24프레임이라는 건 1초에 24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이 만두를 살 때 다 사는 만두가 다 각자 다른데 내가 어디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만두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결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뇌가 새겨진 아이스크림을 내가 집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초에 15초의 광고료로 1억을 지불하든 3억을 지불하든 광고료를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뇌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결정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술을 5시 이후에 판매하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세 이하의 아이에게 미디어 핸드폰을 보여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해요. 18세 이하들은 공공장소에서 미디어를 시청해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기에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자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막 핸드폰을 막 줘요. 그리고서 야야야 중독이래 그만둬. 이거는 마치 내가 아이를 중독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가 알아서 그만둬야 돼 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에 어떤 리조트나 이런 데 뷔페 집에 가면 부모만 먹어요. 부모만. 아이들은 뭐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쳐다봐요 탭을.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저거 봐. 어른은 먹고 아이들은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보 조용해. 듣겠어. 들으라고. 다 모든 테이블에 아이들은 다 앞에다 놓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이것만 쳐다봐. 부모만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부모가 자녀들을 다 중독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 키울 때 요즘에 쉽게 키워요. 아이에게 요거 하나 놔두고 목욕탕 갔다 오도 애가 꿈쩍도 안 해요. 밥도 안 달라 그래요. 계속 금식하겠다 그래요. 이것만 틀어놔 달라 그래요. 예, 뭐 마실 나갔다 와도 애가 꿈쩍도 안 해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중독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지죠. 네네네. 게임의 중독 기준은 뭐라고? 네, 잘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의 정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나오십시오. 네. 이제 이분의 자녀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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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녀 게임 좀 해요?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자주 해요. 그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중독인 거예요. 네네네. 미쳐요. 예, 그쵸. 네네. 중독은 습관적으로 할 때, 의존적으로 할 때, 행위적인 패턴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중독이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우리가 시간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이야기할 때 87분 35초. 한 가지를 매일 87분 35초를 하면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드라마를 하루에 1시간 반씩 계속 드라마를 보는 분은 드라마 중독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3일 집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 매일 드라마를 봤는데 내가 중독이었다고. 근데 드라마도 미디어 중독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미디어 중독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술 중독도 무섭지만 모든 중독자들의 뇌는 그걸 보면서 흥분하면서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서 뇌를 녹여요. 그래서 중독인지 아닌지는 CT 촬영하면 뇌가 구멍이 뚱뚱 뚫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에 가서 검색해보세요. 중독자의 뇌. 그러면 온라인에 이미 중독자의 뇌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중독은 한 가지에 몰입해서 1시간 반, 87분 35초를 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뇌를 녹이는 게 중독인 거예요. 네. 중독의 게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독적인 게임이 있고 중독적이지 않은 게임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비중독적인 게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스테이지 1에서 시작해요. 로그인이 필요 없다. 포인트가 그 다음 판으로 가져갈 수 없다. 아이템을 장착하고 살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오락성 게임이에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오락성 게임을 하는데 이 지옥의 자식아, 이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 오락성 게임은 내가 시작할 때 1단계 로그인하지 않는 거는 다 오락성 게임이에요. 근데 중독성 게임은 이건 게임을 만드는 분들 얘기해보면 중독성 게임을 만들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중독성 게임은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레벨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아이템을 산다, 판다. 그리고 포인트가 돈으로 환산된다. 이건 무조건 중독 게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에 마일드한 게임으로 갑니다.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걸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아주 무서운 폭력적인 게임을 왜 해요? 중독은 내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한 것이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강력해지는 거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매워도 좋은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어때요? 더 맵게. 그래야 내가 느낌이 있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되게 순한 메이플 스토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평화로운 게임을 하다가 1년 뒤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폭력적인 게임이 나오게 되고 더 중독적인 게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게임 회사는 하나 게임만 터지면 빌딩 하나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게임도 만들고 저 게임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다 돈을 많이 법니다. 왠지 아세요?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1000만이라는 인구가 중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예, 담배 회사든 술 회사든 게임 회사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는 우리 게임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Come on baby, let's fly. 기계가 게임하러 오라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게임 광고 누가 할까요? 최고람 할아버지가 할까요? 아니면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할까요? 연예인에게 광고료를 100만 원 줄까요? 1억 이상 줄까요? 1억 이상 주죠. 왠지 아세요? 몇백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연예인 써갖고 광고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게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연예인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보고 뭘 하자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청소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연예인이 나의 롤 모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게임으로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술의 다음 세대가
먹잇감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기 친구 한번 나오시겠어요? 네. 선물 줄게요. 네네. 목사님 강의하는데 계속 핸드폰 갖고 만지는데 그게 중독이야. 네가 목사님 중독을 끊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친구 나오세요. 네. 지금 일어난 친구. 네. 네네 나오세요. 네. 우리 친구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네네. 그래. 딱 얼굴이 중독 아님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갖고 나중에 집 사요. 네네. 네. 네. 여러분, 중독자와 우울자를 단번에 판가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저 친구가 왜 중독자가 아니냐, 이 친구가 왜 중독자냐 이야기할 때, 딱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 10초 안에 이 사람이 중독자인지 우울자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굴의 표정의 변화예요. 특히 웃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보죠. 웃죠. 비웃는 거 이것도 건강한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비웃는 거. 너도 사니? 나도 산다. 그쵸? 여기 가운데에 계신 세 분은 아주 건강한 거야. 뭐 웃으면서 그래 네가 문제야. 얼굴이 문제야. 뭐 문제야. 비웃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중독자랑 우울자를 상담하면요, 1시간, 2시간 상담하는데요, 처음과 끝의 표정이 1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교회에서 청소년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과 중독이나 우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시간마다 계속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요. 근데 중독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중독된 걸 만졌을 때 웃어요. 아이들 보십시오. 핸드폰 맞으면서 웃어요. 근데 부모가 보면 똥 씹은 표정이에요. 근데 핸드폰 보면 하하하 웃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나의 여호와고, 이게 나의 아버지고, 이게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엄마와 핸드폰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답은 뭐였어요? 핸드폰이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는 왜 핸드폰을 못하게 하니까 엄마는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대답인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중독은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그죠? 예. 우리 아이들에게만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깊이 들어와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중독이 아니고 싶으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을 멀리 놓으셔야 돼요.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아빠,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만지면 안 돼요. 그걸 만지는 순간 아이들도 핸드폰이 중요하구나. 집에서 나는 핸드폰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회사에서 오는 것도 받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 잘 때, 아이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못 하시면 나중에 아이들도 집에서는 핸드폰 하는 거구나. 그게 가족에서는 편한 거구나.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을 보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하시고, 같이 대화를 하면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빠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 아빠들은 아이들이 중독에 걸리면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담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중독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아빠랑도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빠는 용돈 주시고 웃으시면 돼요. 그리고 욕은 엄마가 한다. 왜? 아이들은 엄마가 욕하는 건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빠가 욕하는 건 저건 쌍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신기하죠? 아이들은요, 아빠가 욕하고 아빠가 뭔가 하면 굉장히 아빠를 무서워하고 거리를 둬요. 근데 엄마가 얘도 그냥 그 다음날은 웃어버려요. 엄마니까. 근데 그래서 아빠는 계속 용돈을 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다고 욕을 하고 폭력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중독이 고쳐지는 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가속화되고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제가 중독 상담하면서 아빠들의 문제는 뭐냐? 정의로움? 좋아요. 옳은 거 가리키는 거? 좋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 더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빠는 계속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여행 가자. 용돈 요즘에 10만 원 줬는데 요번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니? 그래서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 미쳤어요? 아빠가 무슨 얘기했니? 그래. 100만 원은 좀 많지 우리 집에서. 그래 이번 달에 99만 원으로 한번 적어볼까? 딜? 그래서 아빠 미쳤어요? 제가 중독 끊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이번 달에 용돈 없어 이 자식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독을 끊어내고 싶어서 멈추려고 해요. 중독을. 근데 중독은 멈춰서는 절대 중독을 끊어놓을 수 없다. 중독은 갈 때도 이렇게 가지만 나갈 때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절벽처럼 없어지는 거는 암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 횟수를 줄여가는 게 맞는 것이지 단번에 너 게임 전선 다 끊어버릴 거야. 전선 다 끊어요? 그럼 아이가 전선 연결하는 걸 또 배워서 와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전선을 또 연결해서 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계가 훨씬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빠는 그냥 허허허허 그래 너 중독자 그래 사탄이 굉장히 기뻐하겠구나. 이 말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하고 아빠는 조금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문을 절대 닫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여러분들 자각이 돼요. 그래서 중독은 제일 중요한 게 자각이 돼.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강의를 들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우리 아이가 나 중독이 아닌 줄 알았더니 중독이 상 정도 되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가장 중요한 건 자각이에요. 자각.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원에 갔는데 한 아이가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너 이제 핸드폰 안 할래? 근데 그 여자애가 네,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 듣고 자기가 자각하면 이게 멈춰져요. 멈춰지는 역할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중독은 가장 중요한 게 자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수련회, 집회, 교육, 훈련, 세미나, 비전 트립 무조건 다 보내야 돼. 무조건 다. 그래서 중독을 좀 끊어내서 격리를 시켜야지 이게 사람이 되거든요. 자꾸만 붙어 있으면 이게 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뛰어놀 수 있는 기간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줘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막 집어 던져 놓고 여러분들이 막 쇼핑 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중독을 여러분도 멀리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